농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이루어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각지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농 규모가 영세한 저소득층 농민이나 청년농, 귀농인들이 농업소득보다 농해소득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징그러운 벌레로만 홀대받던 곤충이 미래 먹거리 산업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완용부터 식용까지 곤충의 쓰임새가 워낙 다양해 관련 시장이 2020년까지 5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일에 봉지를 씌우지 않고 키우는 방식의 무봉지 재배를 택하는 배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열매를 자연에 그대로 노출시켜 키울 경우 과일 맛이 좋아질 뿐 아니라 생산비와 일손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농협이 경찰청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농촌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이익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농업인 지원 사업을 아십니까?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민에게 매달 최대 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농업의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으면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 탓에 혜택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발효된 1995년, 국민연금공단은 농민들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어업인의 소득이 줄어드는 데 대해 국가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농어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농해소득, 그러니까 농업이 아닌 다른 일로 번 돈이 농업소득보다 많거나 농해소득이 연간 2,700여만 원을 넘는 농민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농어민 31만여 명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농어민 94만여 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스스로 연금 가입을 포기한 농어민입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는 농어민이 적은 건 농해소득 비중에 대한 규정이 농촌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가당 평균 농해소득은 1,627만 원 정도로 농업소득 1,005만여 원보다 1.6배 많습니다. 농민들의 농해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건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인데도 국민연금공단이 이 같은 현실을 간과한 겁니다. 특히 영농 규모가 작은 영세농과 농사 경력이 짧은 귀농인, 청년농은 농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업소득의 비중이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의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으면 지원 대상자가 아닌데 청년농가나 영세농가 같은 경우는 경작 농지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업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청년농이나 영세농 같은 경우는 연금보험료 지원이 받지 못해서 좀 그림을 떠긴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준소득 금액이 4년째 동결된 데 대한 인상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금공단은 현재 기준소득 금액이 월 91만 원 이하인 농민에게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91만 원 이상인 농민에게는 4.5%인 월 최대 4만 9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좀 실질적인 혜택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소득 금액이 91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낮아서 기준소득 금액을 농민가입자 평균 신고소득인 109만 6천 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2019년에는 기준소득 금액을 97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국민연금보험료 농업인 지원 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인경 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취재해보니까 농민들이 이 제도 많이 알고 계시던가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취재를 하다 보니 특히 귀농하신 분들께서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알았다면 진작 가입했을 텐데 공단에서 고지서가 온 게 없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어떤 제도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연금공단이 농어민이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소득 금액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절반 또는 월 최대 49,950원이 지원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와 같이 농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혜택을 받는 농어민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네, 지난 7월 기준으로 31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농업 외 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많거나 농외 소득이 일정액, 지난해 기준으로는 연간 2,700여만 원을 넘는 농민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농업 외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까지 이런 보험료를 지원해 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는데요. 우리 농업계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민의 상당수가 농사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서 대리운전이나 택배, 상하차 같은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렇다 보니 농해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높은 겁니다. 지난해 농가의 평균 농해소득이 농업소득보다 1.6배 많은 게 통계청 통계로도 집계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걱정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영세 농가나 귀농인, 청년 농부들은 농지 면적도 작고 아직은 농업소득이 크지 않아서 농해소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이러한 규정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이들에게 딴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농식품부도 연금보험료의 지원 기준을 농해소득이 아니라 과세소득과 재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업농촌의 현실이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곤충 사육 농가가 2년 새 3배나 늘어나는 등 곤충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낱 벌레에 불과했던 곤충이 애완은 물론 식용으로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래 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곤충 산업의 현주소를 오주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곤충 산업은 바로 애완곤충 분야입니다. 애완동물에 비해 값이 싸고 냄새와 소음이 적으며 키우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주로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키웁니다. 애완곤충 성장률은 지금은 식용곤충에 많이 이제 이슈가 돼 있으니까 그래도 애완곤충 치고는 매년 한 5%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고요. 2억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매년. 실제로 국내 애완곤충 인구만 약 15만 명. 최근 애완용뿐 아니라 의약품이나 화장품 개발에까지 곤충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미롱과 메뚜기, 귀뚜라미와 같은 곤충들은 미래 대한 식량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곤충이 육류 및 생선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가량 높고 불포화 지방산과 칼슘 등 영양가가 풍부한 데다 좁은 면적에서 적은 사료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키워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곤충을 사육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돼지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내 곤충 시장 규모는 2011년 1,680억 원에서 2015년 3,03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곤충 사육 농가 수도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20년에는 1조 원 시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능성 측면이나 건강적인 측면에서 R&D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어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0년에는 곤충산업법이 지정이 되면서 2016년에는 7가지가 식품의 원료로 식약처에서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인구 문제라든가 식량 문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곤충은 일반畜산과 달리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2016년 곤충의 식용화를 합법화한 것에 이어 곤충을 가축으로 분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어 미래 먹거리로서 곤충 산업의 입지가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오주석입니다. 과실에 봉지를 씌우지 않는 무봉지 재배가 배농가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일 맛이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봉지를 씌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일손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하은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자리하고 있는 한 영농조합법인. 추석을 앞두고 탐스럽게 익은 신고배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느 농가들과 달리 배에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병해충 방지를 위해 과실에 봉지를 씌우는 것이 필수였지만 열매를 자연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대 장점은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고당도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판매에서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봉지 없이 재배하면 병해충에 노출돼 과실이 상할 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이전보다 당 함량은 1에서 2% 높고 비타민C 함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농가가 봉지 재배에서 무봉지 재배로 전환할 경우 10헥타르당 노동시간은 15.4%, 인건비는 27.3%, 경영비는 18.2%나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무봉지 재배 기술은 아직까지 배와 복숭아같이 껍질이 두꺼워 갈라짐 증상이 적고 수확 시기가 빨라 병해충에 노출되는 기간이 짧은 과수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문가와 실천 농가들은 앞으로 무봉지 재배 방식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과수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엄하은입니다. 농협과 경찰청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농촌 지역의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농기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농민들의 안전한 생활 보장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농협과 경찰청은 지난 14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농촌 공동체 치안 강화와 농가 실익 제고,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 근절까지 3개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먼저 우범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농촌 지역 범죄 예방 인프라를 늘리는 데 힘을 모으고 농기계 교통사고와 전자금융 사기 예방 등을 위한 공동 캠페인도 벌일 예정입니다. 또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과 같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우리 농산물 소비를 늘리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농촌 생활 전반에 걸쳐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북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 240여 개 품목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됩니다. 인지도 높은 네이버에 힘입어 해당 농가들의 소득이 높아질지 기대됩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경북의 우수 농산물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북 자체에서 만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됐지만 인지도 높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유통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경북 고향 장터를 개설하고 64개 농가에서 생산한 240개 품목을 선보이면서 판매 촉진이 기대됩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선거 공약으로 농민들은 우수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유통 전문기관에서 한다는 실천의 일환으로 이번 장터관 개설에 성과를 이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포털 사이트에 우리 농산물을 올려서 판매하는 이거는 대박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 측은 경북 고향 장터관에 입점하는 농가는 스스로 2% 감면과 네이버 포털 검색 광고, 노출 광고, 최저가 판매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집니다.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참여 농가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현재 회원수 3,400만 명, 지난해 4.6조의 매출을 올렸고 약 10만 개의 입점업체에서 1억 개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이 네이버에서 소개되면서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북의 무주 구규림관리소가 오는 11월 15일까지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와 같은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입산 통제구역에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입니다. 충남 청양군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과 장기요양 등급의 AB 판정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노인입니다. 전남 신안군이 약초 중 하나인 꾸지뽕 판로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안 꾸지뽕 농업회사법인과 목포 신안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등 업체 4곳은 수매한 꾸지뽕을 가공하고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경남 의령군은 오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통 농경문화 테마파크에서 의령 민속 소싸움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전국 대회를 기준으로 16강 이상 입상한 싸움소 60여 마리가 출전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